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방송계를 뒤흔든 거대한 소송전, JTBC와 스튜디오 C1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능의 영역을 넘어 법정으로 번진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창작의 본질을 다시 묻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루 2일 억 원. 숫자로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경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의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돈과 명예를 넘어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를 가르는 심판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 한때는 같은 꿈을 꾸던 동료였지만 이제는 법정의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불꽃야구, 2025년 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제작비 정산 문제, 창작권 이견, 작은 오해. 그러나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JTBC는 자사의 대표 예능 최강야구가 무단 복제되었다고 주장했고, 스튜디오 C1은 아이디어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 마주한 두 조직. 그들의 눈빛은 피로했고 표정에는 배신과 분노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방송계에 던진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법정에서 들려온 하루 1억 원의 벌금 액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창작의 경계를 둘러싼 싸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JTBC의 정의를 외쳤고 누구는 C1의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웃을 수 없다는 것을. 잠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카메라가 꺼진 스튜디오, 조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들의 숨결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도전한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봄의 끝자락. 서울 양재동의 한 스튜디오에서는 JTBC의 간판 예능 최강야구 시즌3 마지막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작비 정산 문제, 편성권 분쟁, 그리고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에 대한 질문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금이 결국 불꽃야구라는 또 다른 불씨로 번질 줄은. 시즌이 끝나고 몇 달 후 스튜디오 C1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불꽃야구. 감독 장시원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선수들과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식은 비슷했지만 그가 담고자 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야구는 단순한 경기나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재시작, 그리고 젊은 시절 잃어버린 꿈을 다시 불태우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공개되던 날, JTBC의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최강야구 복제판이라는 단어가 오갔고 곧이어 공식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JTBC 능불꽃야구가 자사의 포맷과 콘셉트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구성, 자막 스타일, 카메라 워크, 심지어 출연자의 대사 톤까지 유사하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아이디어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아이디어는 공유되어야 성장하는 생명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법정 안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고 언론의 카메라가 번쩍일 때마다 세간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0부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 C1 은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결정,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JTBC의 완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은 즉시 항의문을 제출했고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장시원 감독이 천천히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독님, JTBC의 주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작품이에요. 빼앗길 수 없어요. 그 한마디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림이 되어 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의 자존심과 예술가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JTBC의 대변인은 차분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꽃야구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냉철했습니다. JTBC는 법과 시스템의 질서를 강조했고 스튜디오 C1은 예술의 자유를 호소했습니다. 한쪽은 보호를, 다른 한쪽은 창작을 말했습니다. 그 싸움은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JTBC의 주장은 명확했고 스튜디오 C1의 감정은 뜨거웠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이미 여론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법을 지켜야 진짜 예술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싸움은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수많은 PD와 작가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도 언제든지 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제작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바람 같아요. 누가 먼저 불었는지가 아니라 그 바람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바람에도 주인이 생긴 세상이 됐어요. 그 말은 예술가들이 처한 현실을 잔인할 만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2025년 겨울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여전히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라며 법정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 삭제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사는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작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합니다. 그러나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영감이고 어디부터가 표절일까? JTBC의 시스템은 완벽했고 스튜디오 C1의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힘의 불균형, 불투명한 계약, 그리고 창작의 주체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 그날 밤 스튜디오 C1의 사무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불꽃야구 첫 방송 당시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시원 감독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이야기 정말 잘못된 걸까?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수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좌절이 아니라 한국 방송 산업이 마주한 구조적 현실의 단면이었습니다. 창작자는 여전히 계약의 끝자락에 있었고 플랫폼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싸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장면은 존재했습니다. 한 JTBC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기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후 재판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JTBC 측의 요청으로 추가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판결 일정과 법률 용어만 흘러나왔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작가, 조연출, 출연자. 그들 모두가 이 싸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JTBC 본사 전광판 아래 붙은 작은 메모 한 장. 우린 같은 꿈을 꿨잖아요. 누가 남겼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문장은 잠시나마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문장은 냉랭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창작의 이름으로 싸우던 두 팀이 사실은 같은 열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후 JTBC와 스튜디오 C1의 싸움은 법정 안팎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은 한국 예능계의 분기점이라 불렀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사례로 연구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창작의 자유, 두 가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싸움이 남긴 질문이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재판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작이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편 JTBC의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콘텐츠 산업의 질서를 세우고자 할 뿐입니다. 양쪽 모두 옳았고 동시에 아팠습니다. 이 싸움에는 정의도 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념과 현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시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나면 모든 건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 기록에는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울던 스태프의 눈물, 새벽까지 편집실을 지키던 젊은 PD의 손끝,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기도, 그 모든 것은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싸움이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이야기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의 찬 공기가 법정을 가득 채운 날, 마침내 마지막 심리가 열렸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변호인단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양쪽 모두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3달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남은 것은 피로와 침묵뿐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 없는 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에게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장시원 감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JTBC 측 변호사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처는 남을 테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던 순간 차가운 공기가 사람들의 숨을 삼켰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의 변호사는 가방을 조용히 닫았고 스튜디오 C1의 관계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이상하게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정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이 싸움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제작 환경, 그리고 창작자와 방송사 사이의 권력 구조를 다시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JTBC는 시스템의 질서를 지키려 했고 스튜디오 C1은 창작의 영혼을 지키려 했습니다. 두 길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콘텐츠, 더 진실한 이야기, 그리고 더 오래 남는 감동. 그것이 그들이 처음 함께 꿈꾸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스튜디오 C1의 사무실 한켠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시원 감독은 모니터 앞에서 멈춰선 채 불꽃야구의 첫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직도 미소 짓는 선수들의 얼굴이 있었고 관중의 함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이지. 그리고 천천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패배도 승리도 아닌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 밤 JTBC의 한 관계자도 자신의 노트북을 닫으며 같은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우린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꿨잖아. 겨울의 끝자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판결문이 낭독되자 방청석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JTBC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고 스튜디오 C1의 장시원 감독은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는 JTBC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법정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기엔 너무 늦은 사람들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던 순간 장시원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믿음을 다시 되찾을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JTBC의 대변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날 저녁 JTBC 본사 건물 앞에는 여전히 취재진이 남아있었고 한 방송 기자가 마지막 리포트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지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며 텅 빈 야구장을 비췄습니다.
벤치 위엔 여전히 누군가 두고 간 글러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자 먼지가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싸움이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사라졌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함께 만들던 시절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믿던 순간의 진심일 것입니다. 그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냉정한 계약서 몇 장과 한때 같은 꿈을 꾸던 이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싸움은 한국 방송계에 새로운 길을 남겼습니다. 더는 아이디어가 가벼운 단어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고 창작의 가치가 다시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법과 예술, 시스템과 자유, 그 두 세계가 충돌한 자리에서 한국 예능 산업은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JTBC는 이후 새로운 시즌의 최강야구를 준비했고 스튜디오 C1은 완전히 다른 포맷의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함께 만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자막이 올라갑니다. 끝은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문장이 천천히 사라지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